안녕하세요. 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오늘 8번째 시간. 오늘은 돈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돈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돈은 다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돈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가족 세우기 세션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깨달은 통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은 생명에 봉사할 때 가장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돈은 생명이고 에너지고 또 파동입니다. 이 에너지의 특징이 뭘까요? 흐르는 것이죠. 흐르는 것은 잡을 수가 있나요? 네. 돈은 에너지고 파동이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내가 쥐으려고 한다고,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은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워야지 이 돈을 담을 수 있는데,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보면 그렇고, 또 다른 책도 보면, 이 돈의 수갑을 넓혀야 된다.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돈뿐만 아니라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모든 것들이 다 흐르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막 일이 안 될 때 억지로 막 이거를 하려고 손으로 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근데 흐르는 것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찰은 돈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돈이 커요, 당신이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크다고, 자신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은 다 끌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의 손 안에 있지 않아요. 예, 그 돈은 순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지도 않고, 돈을 내 손 안에서 주물럭거리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굉장히 어떤 겸손한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가족 세우기 세션을 하면서 돈 대역을 몇 번 사봤거든요. 제가 돈이 되어서 써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자비롭고 너그럽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 받을 준비만 돼 있다면 돈은 언제든 상대방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션을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원하면서 돈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요, 그 부모님과 특히 엄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일과 돈은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한테 주세요라는 말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받질 못합니다. 부모에게 더 주세요 하는 마음이 풍요와 축복을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돈은 생명에 봉사할 때 기뻐합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좀 읽어볼게요. 돈을 멸시하면 돈은 멀리 떠난다. 적은 돈으로도 잘 사는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은 그에게 가볍게 다가오고 생명력을 갖는다. 돈의 신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신의 운명에서 돈이 흐르는 길을 아는 사람은 돈과 함께 가기에 만족스럽다. 버트 헬링거는 돈이 개줄에 묶인 개처럼 움직인다고 했다. 주인이 개줄을 잡아당기면 개는 주인의 부름을 알아차리고 가까이 온다. 이처럼 돈이 필요할 때 돈줄을 당기면 돈이 온다고 했다. 우리는 돈을 심부름꾼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이 끝나면 심부름꾼이 돌아가듯이 돈도 무엇을 이루면 떠나기 때문이다. 예, 마치 도우미와 같은 것이 돈이죠.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은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예. 우리 내면에서 돈은 신적인 부모와 같기에 내려놓기가 어렵다. 이 신적인 부모와 같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생명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을 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듯이 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예,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는 돈 세우기 장에서 부모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돈이 우리 삶에 봉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세션을 보면 첫 번째 돈과 관련된 이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30대 남성인 진일의 이야기인데요. 이 진일 씨는 스펙이 좋아서 이제 이력서만 내도 취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이 취직이 안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금방 그만둡니다.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조차 취직을 해서 버젓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용돈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자신이 처량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진일 씨가 내가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오셨는데 얼마 전에는 자기 일에 집중 못하고 에너지를 산만하게 쓴다는 말을 친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취업을 원하면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들 일에 오지랖을 떨면서 하루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일 씨랑 일 대역을 세웠어요. 일 대역을 세웠더니 진일 씨의 대역이 일을 보더니 너무 긴장이 됩니다. 발이 다 들떠서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가 탁탁 부딪혀요. 예.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촉진자가 진일 씨의 대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자각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자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에게 일어나도 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이제 편안해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진우 씨가 제가 삶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갑을병정이라는 어떤 대역들을 쫙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 그 외에 오지랖 떤다고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나 이슈들을 딱 세웠는데 진일이 이를 보지 않고 이 갑을병정 주변 것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자가 자 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일 씨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진일 대역은 을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러니까 진일 대역이 을이 돌아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일이 보여요. 네. 그래서 갑을 병정한테 다 이렇게 시켰어요. 진일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부모나 자식 또는 가정, 형제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쩌면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 원가족 그 이슈에서 투사돼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자꾸 누군가가 나를 신경을 긁고 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느낀 거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 회사나 직장에서. 그럴 때는 이 말을 딱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당신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막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군가를 투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럴 때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결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거든요. 예, 이 진희 씨도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나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것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지고 일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진희 씨의 부모님 대역을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진일 대역이 한숨을 깊이 쉬면서 막 손을 막 털었어요. 어.
자, 엄마를 부르라고 촉진자가 진일 씨에게 시켰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러니까 진일 씨가 엄마를 부르면서 계속 울었어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에 얽혀있는 것들을 이제 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를 통해 오는 모든 것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셨냐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삶과 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일과 돈은 부모 중 특히 어머니를 상징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일 관계와 유사하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젖을 주었던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었다. 이처럼 성장한 우리에게 일은 젖을 주던 어머니처럼 생존의 근원이다. 일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근원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듯 우리가 갖는 생명을 스스로 받아들여 성공과 행복을 향한 창조적 움직임에 내어 맡길 때 일은 우리에게 기뻐한다. 진일 씨의 과거는 어땠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하기 전에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이 어머니 덕분에 외삼촌과 이모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진일은 이제 교사인 이모처럼 어머니가 전문직 여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진일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재봉틀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일은 어머니가 이모처럼 그 교사였다면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아버지를 만나 폭력과 생활력 보호에 시달린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일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립니다. 이게 이제 엄마의 삶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막 판단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도 돈도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진일은 돈과 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머니와의 관계에 얽힘이 있다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돈과 일에 대한 가족 세우기에서 진일이 발견한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다. 진일은 이모를 이상적인 어머니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엄마가 교사였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먼지 속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뭘 할 때마다 토를 달았던 것이 이런 인식 패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의 어리석음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취직이 어렵고 입사에서도 조건에 적응을 못한 것은 이래야 행복하다. 저렇게 해야 성공이다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놓은 조건에 걸려 있다. 어머니에게서 오는 사랑과 생명을 거절하여 멀어지는 것처럼 일과 성공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성공은 언제나 어머니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평가 없이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예. 우리가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학벌이 좋다든지 뭐 배우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든지 내 외모가 예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붙여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면 나는 불행해야 되나요? 행복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식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어놓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거 하나 내가 조건을 딱 달아놓은 게 안 됐다고 내가 막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편협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때 일과 성공, 돈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돈은 나쁘다, 돈은 좋다, 뭐 돈은 어떻다, 저떻다, 돈이 많아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돈을 그냥 생명 에너지로 보면 어떨까?
어떤 투사 없이 생명이 봉사하는 에너지로 보면 어떨까?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 길렀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듯이 돈을 생명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떤 터부나 억압이 있을까? 돈 문제로 가족 세우기를 할 때 의뢰인들의 공통점은 부모와의 관계에 연결감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고생하며 사신 어머니의 운명에 대한 저항은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돈 문제와 일 문제로 굉장히 힘들다 하시면 혹시 엄마가 편한가? 아빠가 편한가? 부모님과 관계가 내가 원활한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돈은 생명에 기여할 때 기뻐합니다. 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듯 돈과 일은 우리의 생존을 돌본다. 운명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일이나 돈에게도 등을 돌린다. 운명에게 저는 이제 존재하는 그대로를 운명으로 받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질 때 얽혀있던 돈과 일이 풀린다. 그러면서 돈과 일과 가까워진다. 돈은 피와 같다. 피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듯이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피 같은 돈을 상속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 생명을 남기려는 본능과 같다.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은 부모 관계에 얽힘이 있으며 이것이 풀어지면 돈뿐만 아니라 일도 동시에 풀린다. 돈은 자신을 신중하게 여길 때 기뻐한다. 돈은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중에서 돌아다닌다. 돈은 우리의 수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에 봉사한다. 돈의 본성은 순환성이기 때문이다. 돈은 자연스럽게 오고 갈 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곁에 있으려고 한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일에 헌신한다. 어머니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것처럼 일은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러기에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생명에 헌신하였듯 모든 일은 생명에 봉사한다. 이것은 일에 귀천이 없다는 말과 같다. 예. 오늘 돈 세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돈이 풍족하게 갖고 싶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판단 평가 없이 엄마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